자,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는 화산과 지진을 배웠는데 오늘은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가 거의 지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즉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늘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곳은 왜 그런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일본은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특정한 지역에 많이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교과서에 103쪽에 있는 지도 위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빨간색은 화산이고 파란색은 지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진이 많고 화산은 좀 더 적지만 특이한 것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과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이 거의 겹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런 걸 지진대라고도 하고, 화산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화산대, 그곳은 지각변동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변동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 변동대는 같이 쓰이는 말인데요. 지구상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특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나라 주변에 넓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이 있는데 태평양을 빙 둘러싼, 그러니까 태평양의 일곽을 빙 둘러친 이렇게 태평양을 원 모양으로 둘러싼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변동대가 있고요. 이걸 이제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바닷속에 산맥이 발달해 있습니다. 해저산맥 또는 이런 걸 해령이라고 하는데요. 대서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남태평양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남극 대륙 주변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걸 해령 또는 해저산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해령 지진대 변동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과 요 그림과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유럽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맥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와 아시아의 히말라야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알프스 지역과 히말라야가 연결되어 있는 그 고산지대,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이고, 얼마 전에 그 지진이 생겼던 네팔은 히말라야를 오르는 그 곳이잖아요.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연결하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또는 그 높은 산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산대, 변동대, 화산대, 즉 세 군데, 알프스 히말라야, 환태평양, 해령 세 군데의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구과학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잖아요. 대륙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한다. 자, 그런데 대륙 이동할 때 여기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과 이 지각을 묶어서 이것을 판이라고 부르고, 이 판이 지구에는 껍질에 여러 개의 판이, 조각판이로 짜여져 있는데 그 판들이 마구 움직이면서 대륙이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멀어지거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발생하고 또는 땅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그 후대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구의 껍질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판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예, 105쪽에 보면, 그 베게너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판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찾아낸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럽과 아시아를 묶어서 유라시아 판, 유럽과 아시아가 한덩어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라시아 판이지만 필리핀 판과 태평양 판, 유라시아 판의 경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겠죠. 그럼 이런 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비껴가는, 위아래로 비껴나는 판도 있고 서로 멀어지는 판도 있고, 이런 데를 보면 태평양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게 서로 일방적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판도 있고, 서로 서로 마주보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서로 멀어진 판도 있고, 서로 비껴가는 판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판들이 각각 판의 경계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지각변동, 즉 화산과 지진, 지각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 이런 판의 경계를 알아보면,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이 106쪽에 있는 이 네 가지의 구분된 그림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치워놓고요. 시험에서 많이 나올 거다라고 무조건 인식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한다. 이런 걸 이제 그 한쪽에 모인다라고 해서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 거대한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히말라야의 경우인데요. 히말라야의 경우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아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수렴형 경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과 충돌하게 되면 해양판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해양판은 대륙판 밑으로 쫙 밀려 들어가요. 이것도 충돌하는 건데, 뭐 대륙판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뭐 충돌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둘이 부딪히게 되면 해양판이 쫙 밀려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보다 좀 수심이 깊은 이런 계곡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해구라고 하고, 자, 이렇게 이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고 들어가는 그 마찰 아니면 뭐 그 녹는 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그마가 발생하겠죠. 그 마그마가 발생하고 또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진도 생기는데,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깊어지면서 이쪽에서 지진과 화산이 깊어지겠죠. 이런 동네를 베니오프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갑자기 화산 활동이 불쑥불쑥 일어나니까 길게 선 모양으로 띠 모양의 화산섬이 쫙 만들어집니다. 그런 걸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107쪽의 아래 그림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서양을 보면 이런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경계면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간격도 거의 같아요. 이것은 옛날에 둘이 붙어 있던 것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멀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이 가운데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의 암석의 나이를 재보게 되면 가운데는 굉장히 젊고 양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붙어있던 대륙이 쫙 서로 멀어졌다, 대륙 이동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두 개의 해양판이 양쪽으로 쫙 갈라진다, 즉 멀어진다, 즉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그때 만들어진 쫙 높게 만들어진 이 산맥 모양을 해령, 대칭적으로 나타나고요. 가운데 깊은 계곡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열곡이 발달한 발산형 경계의 중간에 나타나는 곳에 생기는 곳을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 얘는 판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